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따라서 급락을 했습니다. 개파락 출발의 원인이 파월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하는데, 허점이 많다는 거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시장의 악재와 진짜 수혜주는 무엇인지, 달라진 코로나의 영향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재 시장의 악재 세 가지가 있다라고 누차 강조를 해드렸었고, 이것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맛대로라고 하면은 증권사 마음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는 비폐식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오늘도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증시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이 기준이 아니라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권 분명히 증명이 됐고요.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생기는 구멍,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금력과 그리고 정부의 부양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일시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하락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락시킨 명분 자체가 굉장히 좀 허술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하락 자체, 음봉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공포 심리를 크게 자극시킬만 하지만 명분 자체에서는 굉장히 허점이 많다. 파월이 제시한 하반기 경제 전망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파월이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증시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억울하다고 봅니다. 파월이 경제 회복은 매우 불확실하다. 회복 속도는 코로나19의 종식,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진짜로 여기까지만 말했으면은 악재가 맞거든요. 근데 기존의 파월의 성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매파적인 발언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기존에서도 부양책 실시하면서 증시가 꾸준히 상승할 때, 나스닥 종합 지수가 계속 상승할 때 중간중간 때마다 항상 찬물을 끼얹어줬던 게 파월인데, 그 파월의 말 무시하고서 계속 달렸던 게 미국 증시입니다. 뭐 그 흐름에 맞춰서 한국도 부양책을 실시하고, 한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역시나 꾸준하게 밀어 올려졌었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파월은 계속해서 그 비관론자의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냥 비관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처음에 말을 불확실하다라고, 악재가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파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뭐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뭐냐? 현재 경제 상황 회복 속도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연준은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 얼마가 걸리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일단은 금리 인상은 2022년까지 진행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2022년까지 코로나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뭐 예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본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무엇이냐? 올해는 일단 마이너스 6.5%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내년에는 5%를 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6.5에서 플러스 5라는 것은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10% 이상의 경제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회복 속도가 수치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까지를 해석하면은 당연히 악재가 아닌데 앞에만 잘라 먹어서 제목만 보고서 판단하니까, 제목도 아니에요 사실상, 서론만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는 거죠. 원인이야 이런 것인데,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냥 미국 증시에 있는 증권사에서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풋으로 계속 그동안 레버리지로만 콜로만 해서 수익을 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따분하고. 그러니까 한번 풋으로 해서 시장에 긴장감 한번 쪼여주고, 그리고서 풋으로 차익도 생기고. 그냥 이렇게 급락 쏟아내게 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라고 보면서 아, 조정 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세웠냐? 이 가드레일을 세운 거죠. 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면은 파월이 말했던 거. 일부만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한국에 있는 기레기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미 증권사에서 이렇게 편협한 해석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연맥이면서 수익 챙겨가는 증권사의 구조, 투자 방식, 운영 방식 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뭐 증거라고 한다면은 요겁니다. 왜 상승 랠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느냐, 꺾이지 않고 계속되느냐.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키움증권에서 이제 입금 장애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국내 최대 증권사이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서버 오류예요. 무슨 말이냐? 입금 기능이 장애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들끓어 올라가지고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장의 대기 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점이다 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수 대기 자금이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계속 놀아나는 6월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진 않겠지만 일단은 입금시켜 놓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증시의 자금은 계속 풍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악재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 단계 아니면 해소되는 단계에 가게 되면은 증시는 다시 빠르게 상승한다. 그것은 오늘 증명이 되고 있죠. 양대 지수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수급 변동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아주 그냥 견조하게 자금은 쌓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기에는 당장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이고, 브레이크는 곧 해결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발생된 악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해소시켜 줄 거고, 미국에서 당장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불확실성이 점점 축소되고, 이제 저 위험은 다시 한번 수그러들었네, 랠리가 이어지겠네 라고 하면서 상승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매수세가 끌어올리는 장세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거, 악재 세 가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 언제든지 2차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일 무역 분쟁. 한국이 이제 계속해서 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해결의 의사가 전혀 비치질 않으니까 선을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총과 칼로 해서 진짜로 육탄전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경제 싸움인 거죠. 당장은 한국이 조금 아쉬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요거는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국산화의 포인트, 시발점이 되는 단계라서 당장은 악재일 수 있겠지만 시장의 상승 동력을 한 번씩 끊어먹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지만은 요건 역시도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재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요 세 가지는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비패식으로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시장의 상승을 꺾는 카드로, 악재로 상주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수혜주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주가 오늘 막
이전에 코로나 유행 사태 때처럼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언택트 관련주가 뭐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각종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일 만한 장세는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 꿀을 빨고 있는 거는 누구냐? 바로 키움증권이다. 사람들의 매수 자금이 쏠리고 있는 분명히 수수료 차익과 업종 주요 사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거는 키움증권이다. 누구는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누구는 팝콘 뜯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